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한번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의료 대란, 이거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매일매일 뉴스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예요. 네. 나 국가 비상사태 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4살짜리 여아가 탈장이 있었는데 충북에서 서울까지 네. 응급차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서울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 탈장 관련한 수술을 충북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 의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대학교에서인가요? 거기 학생이 바로 조대병원 근처에서 쓰러졌는데, 그렇죠. 바로 앞이었는데. 네, 바로 앞이었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목숨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야말로 정말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제가 싶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분노가 이는 게 진짜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 그랬잖아요. 24시간 동안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대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걸 대책을 못 세우고 대안을 못 내놓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그 윤석열이 지금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국민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예 거듭떠도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나오질 말든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의료대란 이 주범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서 응급진료체계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2025년 정원 절대 못 바꾼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속보 뜬 거 보니까 응급실 추석 때 환자들 본인 부담금 90%로 올리겠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 대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응급실 올 생각하지 마라. 돈 없는 주제에 응급실 와가지고 응급실 대란을 너희가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이거는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데 대처를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의료 선진국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가지고 충북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까지 응급차를 달려가지고도 응급실을 못 찾습니까? 의료 붕괴 상황입니다. 붕괴. 이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터진 이 상황을 수습을 하려면 보십시오. 의대생도 지금 1년 동안 휴학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안에는 의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의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떠난 전공의들은 또 1년 동안 수련하는 시간을 뺏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연이어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 아무튼 아까 스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응급실 의료 대란을 이용해서 윤석열이 꿈꾸는 의료 민영화를 현실화하는 계기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굉장히 폐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게 군의관들 파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군의관들이 군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지부 장관이 징계를 복지부에서 장관 아닌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오류가 있었다.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대책도 엉망이고 관련한 후속 대책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군의관들도 지금 문제가 그거라면서요. 군의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건소에서 상처 치유하는 정도의 대학교 1, 2, 3학년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군대 생활에서 그걸 또 수련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군의관이 실제로 수술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안 됐고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응급실을 파견해가지고 환자를 보라고 맡겼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군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면담을 해봤는데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도 깝깝하고 군의관도 불안하고 환자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의료대란 때문에 암 2기였던 지인분이 수술이 미뤄져가지고 그 사이 암 3기로 이게 발전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응급실 이용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못 받는 이런 환자들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설상가상으로 오늘인가 어제부터 수시 모집까지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의대 증원 논의를 할 수 있는 황금 시기는 다 지나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말 살인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이태원 참사로 죽고 수해 참사로 죽고 해병대 최상병 죽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더 죽음으로 내몰아야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정말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와중에 인요한 국힘당 최고위원 수술 청탁 의혹 또 사진 찍혔죠. 그러니까 이 가진 자들, 국힘당 최고위원들, 윤석열 일당 이 친윤 무리들은 자기 아는 의사한테 청탁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수술 받게 해주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료 민영화죠 뭐예요? 그게 사보험들을 강화해가지고 국민들 돈 없는 국민들은 진료도 치료도 수술도 못 받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료 민영화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목적은 의료 붕괴를 통해서 아예 의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만들지 않을까. 이게 제일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거를 정말 시급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권에서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